옛날 그 시골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다. 정서. 예, 정서가 다 상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시골 가면은 뭐 옆에 어르신들하고 뭐 술 한잔도 하고 인사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막 그런 상상을 하실 텐데. 어찌 보면 나는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쵸. 그런 건 없이 단순하게 내가 늘어나는 그런 이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전부 헤어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럼. 갚아갈수록 이 땅은 점점 내게 되니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아요. 저희는 귀농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정말 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귀농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딱 귀농 귀촌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보통 이제 저희도 그렇고 20, 30대도 그렇고 보통 뭐 40, 50대 분들 다 옛날 그 시골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다. 정서. 예, 정서가 다 상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시골 가면은 뭐 옆에 어르신들하고 뭐 술 한잔도 하고 인사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막 그런 상상을 하실 텐데 요새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상상만 가지고 귀농귀촌해서 아, 시골 사람들은 다 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많이 실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지역민과의 관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 학이 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먼저 다가가고 나를 내려놓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가 여기에 정착하는데 뭐 1%도 이런 지역사회에서 내가 여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난 없었어. 스트레스도 없었고. 그거는 내가 먼저 지역민들하고 어울리려고 했고 더 다가갔고 이렇게 뭐 모든 시골이 다 시골 정서가 없는 건 사실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런 이게 이 마음은 다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 뭐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고 가는 정이 많아. 내가 우리 포천에서 그 모임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하고 어렵고 내 엄마가 뭐 필요하고 뭐 종자를 구한다던가 뭐 농업의 어떤 기술을 내가 그렇게 뭐 자문을 구한다던가 이랬을 때 사실 안 도와준 분이 없거든요. 다 도와줬어. 그래서 또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가운 거예요, 지역민들이. 근데 걔 중에는 그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마음에서 접어야지. 막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본인 스스로가 보대끼면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만 에너지 낭비야. 맞아요.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확실히 제가 봐도 시골에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마을 단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뭐 거의 대부분 시골은 그렇죠. 그분들은 거기서 살고 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계셨으니까. 근데 뭐 서울이나 뭐 타지에서 외부인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분들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 뭐 오셨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이니까 살갑게 다가가진 못하고 인사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이제 막 옛날 뭐 어디 댁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까지 상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기 나름이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막 어떻게 해? 이렇게 지역민들 어떻게 해? 이렇게 차가워서 어떻게 살아? 하면은 본인만 감정 소비 계속 되는 거예요, 스스로만.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차갑지 않은 분들인데 외부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귀농했을 때 그냥 눈만 마주치면 다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도평리 밭 일할 때 캠핑장에 오는 아저씨도 그냥 마을 주민인 줄 알고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한테 누구냐고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있다고 그냥 얘기했더니 자긴 캠핑장 손님이래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네. 않았고 어쨌든 먼저 귀농을 네.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먼저 자꾸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맞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 나쁜 사람보다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뭐 물론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내가 연고가 있는데 귀농하는 게 가장 좋지.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뭐 고향이라던가 그게 뭐 제일 누가 아는 분이 있다던가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뚱맞게 아무 저기도 연고도 없는 그런 데 가서는 네. 사실 굉장히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맞아요. 엄청나.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빚이에요. 빚. 그래서 저 또한 빚이 4억이 있습니다. 아니지 4억은 아니지 갚아 쓴 게. 그러니까 처음에 빚이 4억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저 또한 토지 농지 구매를 하기 위해서 빚을 4억을 냈어요. 빚을 4억을 내서 열심히 갖고 있는 중이고 아마 뭐 청년 창업농이나 뭐 후계농 하신 분들이 뭐 농지 구매, 시설 건설을 위해서 빚을 받죠. 근데 3억까지 2%의 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근데 저는 이 빚을 굉장히 뭐 부담감은 당연히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저한테 너무 좋은 계기가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3억을 대출을 받지 못했으면은 농지를 구매 못해서 제가 그만큼 농사를 못 지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농협에서 나라에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2%의 금리가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협도 아무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 빚이라는 게 갚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은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막 뭐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자가 계속 쌓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는 그런 지원, 대출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려고 한 정책이지. 그렇죠. 정책인데 그것 또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빚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는 빚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빚으로 본인이 억눌려 가지고 뭔가 대책이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무작정 그냥 그거를 지원 정책을 그걸 받아 가지고 아무런 이런 그 어찌 보면 나는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런 건 없이 단순하게 내가 늘어나는 그런 이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전부 헤어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예는 저는 이제 농담으로 빚부자 땅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책 지원 정책이 없었다라면 지금 20대 후반에 본인 명의로 1000평 넘는 농지를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열심히 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기부여 내가 뭔가에 내 앞으로 뭔가가 있고 또 그거를 갚아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봐도 눈에 보여.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나는 굉장한 그 국가적인 좋은 정책이라고 나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귀농 전에 내가 뭔가의 목표를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빚도 그냥 내가 귀농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지는 게 아니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장목 선택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간접 체험도 다 해보고
그 농가 체험도 다 해보고 나서 향후 그러니까 보통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15년 계획을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잡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안 좋은 제가 또 정말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영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3억 대출을 최대 3억까지니까 3억 대출을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1년에 거치 기간 끝나고 10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을 꾸준히 내야 돼요. 근데 어떤 그 농가 사장님이 자기가 뭐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것저것 다 떼면은 순수익이 3천이 남는데 그럼 그 3천 남는 순수익을 매년 은행에다가 다 바치면은 자기는 10년 동안 그럼 뭐가 남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보고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내 매출이 순수익이 올해 3천이면은 다음엔 3,500이 되게 해야 되고 점점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년 3천만 벌어서 10년 동안 하면은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다가 내가 무슨 세금처럼 내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3천. 왜냐면 내가 그 3억 지원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너 같은 경우에 보통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 최대치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토지는 공중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나의 재산이 되는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매년 3천만 원씩 부채 상환을 하고 산다는 거는 삶이 공곤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나라에 세금처럼 바치는 생각 자체는 그 사고 자체가 나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런데 부정적이죠. 내가 50평생을 넘게 산 내 인생에 이 경험으로 봤을 때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빛을 맞아요. 향해서 가는 거고 맞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땅굴 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내가 무슨 그냥 은행에서 뺏어간다라는 그런 내가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는 것처럼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것을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남잖아. 땅이 남고 또 아까 시설이 남고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동안에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인데 올해 3천이 내년 10년까지 3천이면 그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10배 10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가 5년 만에 지금 거진 10배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어도 굉장히 완만한 성장을 한다고 해도 500, 1000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10년 정도면은 적어도 1년에 순수익이 5, 6천 이상은 내는 그런 이게 그 경영을 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거지. 맞아요. 그게.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냥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농지를 구매하는데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밭에 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년 정도 해서 얼마 정도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밭에 친구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사장님 여기 다 사장님 땅이세요?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은 농협 땅이고 제 땅은 요만큼이라고. 네, 점점 넓어질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고 저는 좋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럼. 갚아갈수록 이 땅은 점점 내게 되니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세상사가 일체유심조라고 난 생각을 해. 안 될 것이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나락처럼 느끼고 이렇게 하면 점점 그렇게 빠져드는 거고 이 어둠 속에서도 터널 속에서도 터널에 갇혀서도 한 줄기 빛을 향해서 쫓다 보면 구멍을 찾게 마련이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진짜 볕이 들 날이 있고. 모래알 만큼이라도 빗줄기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어렵게 시작을 해서 진짜 승계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고 요만큼씩 늘려가고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렇게 늘려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았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찾은 게 있잖아. 왜냐면 가족끼리 또 함께 하면서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뭐랄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게 있어요. 그런 그 마음의 여유와 네. 그리고 행복감. 맞아요. 또 가족끼리 어떤 그런 그 끈끈함 네. 그런 뭐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또 점점 더 큰 어떤 힘이 돼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어쨌건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하고 또 뭐 조금 우리가 좀 재밌게 사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보통 사람들보다 시끄러운 가족이죠. 저희가 재밌게 살지만 그냥 그런 생활이 이 귀농해서 도시에서 살았다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복감이 엄마는 있어. 그래서 좋아. 맞아요. 힘들었지. 그냥 힘들었지. 힘들었었고 그리고 뭐 당장 내일 일도 힘들어요. 그렇지. 네, 힘들어요. 그런데 이 3억 대출 외에도 사실 저기 시마다 다르겠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 시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저도 놀랐어요. 처음 귀농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보였는데 와 가지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네가 숲을 자꾸 보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 지원 정책도 아무나 지원 정책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만큼 본인이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맞아요. 자꾸 두드려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어떤 탐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숲으로 이제 보이는 거야. 그것들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네, 내가 조금 더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좀 더 좋은 품질의 좋은 품질의 어떤 그런 농부가 되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보통은 뭐 자부담이 보통 한 10%에서 20에서 15 보통 그러지. 그렇죠. 한 10%에서 20-30%까지 뭐 자부담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자부담이 적어요. 근데 3천만 원에 뭐 20%라고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내가 600만 원만 준비하면은 나라에서 당신 농사 더 잘 짓게 2,400만 원 지원해 줄게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서 또 물론 바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그것도 노력이 필요해. 네. 그냥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주세요면 절대 되지는 않는 거지만 본인이 그만큼 노력도 보여주는 노력도 있어야 교육도 되고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또 게 이제 있죠. 뭔가의 그런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되고 그러긴 하지. 그래서 근데 그 지원 사업을 찾아서 하실 분들은 다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그 농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테니까 충분히 잘 준비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좀 뭐 편하게 정리까지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일단은 저는 그냥 농사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농사 자체가 너무 좋아서 뭐 어머니는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151이라는 브랜드를 그거를 창업을 하기 전에 그냥 농사 면에서 저는
그냥 뭐 농사로 수익도 생각 안 하고 돈을 아예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농사만 했어요. 왜냐면 일만 했어요. 결혼도 안 했을 뿐더러 네.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했으니까 그다지 그냥 막 뭐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농사가 너무 좋아서 했고 자연이 좋아서 막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도 밭일하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뭐 작년부터는 저의 가정도 생기고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빚도 생기고 대출금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게 됐는데 정말 저는 오롯이 농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 몸이 움직이는 한 계속 농사를 지을 계획인데 근데 농사를 단순히 뭐 돈벌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서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농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테스트를 본인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음. 내가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일인지 맞아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접근을 하는 건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만약에 농업을 선택한다면, 귀농을 선택한다면 훨씬 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고 많은 내 직관적 체험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참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농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뭐 저는 지금은 제가 여기 포천 살면서 이 포천 농가를 더 활성화시키고 좀 농업이 더 위로 수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좀 그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니까 저는 농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거죠. 어머니는 뭐 9년 동안 농사를 귀농귀촌해서 이제 9년 동안 뭐 왔다 갔다도 했지만 이 시골에서 이렇게 뭐 농사도 하고 뭐 가공하고 시골 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농사의 현실은 뭐뭐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정의? 예. 아니 너무 어렵다. 어렵지. 근데 너무 어렵다. 농사든 밖에서 뭐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던 어찌 보면 삶은 전투야. 삶은 전투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에서 삶은 전투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도시에서의 전투보다는 농촌에서의 전투가 내 마음은 편하다는 거지. 스트레스가 마음은. 저도 뭐 사회생활을 하다 왔지만 농사 일 중에 가장 좋은 점이 자연 환경의 변화를 사계절을 느끼면서 또 그 사계절마다 다른 제철 채소를 또 알 수 있고 도시에 살았더라면은 그냥 뭐 사무실이나 어디 뭐 가게 안에서 박혀서 몰랐겠죠. 근데 뭐 봄에 푸른 잎이 나와서 뭐 꽃이 피고 여름에 완전 푸른 잎이 됐다가 가을에 또 단풍 들고 겨울엔 또 다 말라서 그런 환경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농사의 현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인데 힘들지 않은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어떤 현실이든 다 힘든 것 같아요. 일 자체가 너무 다 힘든 거기 때문에 뭐 농업이 더 힘들고 뭐 참 뭐 해선 안 되고 뭐 함부로 농업 뭐 귀농귀촌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 창업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거의 대부분 본인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뭐 빛을 볼 건지 아니면 계속 밑으로만 향할 건지 그게 나뉘는 거고 저희도 마음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 그렇게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좋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귀농과 귀촌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미리. 미리. 그리고 귀농을 결심하고 그랬다면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직간접 체험을 적어도 1, 2년 정도는 좀 본인이 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또 명확하게 정해서 귀농을 하시는 게 그나마 힘든 게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그 귀농 농업 그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귀농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귀농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네.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저희가 더 좋게 생각할 네. 수 있는 거고 그럼. 네. 좋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래서 너무 안 좋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고 힘든 건 똑같으니까 네.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럼 세상에서 안 될 게 어딨어. 그쵸.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중요 23장에 그 글귀를 항상 붙잡고 살잖아. 사람이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빛이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모두가 빛이 되는 모두가 빛이 되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요. 올해도 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네, 올해도 내년도 다음 해에도 또 계속 화이팅해서 모두 다 열심히 화이팅해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